머리를 그렇죠. 머리는 조용히 자라는 법이죠. 시끄럽게 자라지 않죠. 오늘 머리를 맥주 한잔 집에서 하는데 같이 저희 집에서 한잔 하는데 머리를 길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자르지 말자. 근데 그게 작전이었다는 걸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그 소위 에어피리씬, 리코더씬 그런 거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그냥 생각이 툭 나긴 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거기 제인이가 어떻게 보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안재홍의 관계를 어떻게 스크린에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그냥 친구끼리는 이렇게 좀 쓸데없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웃기지 않는데 저희들끼리는 낄낄거리고 웃고 뭐 그런 것들을 스크린에 담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걸 보면 남을 웃길 거야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즐거운 거.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관객과 나의 친구가 즐겁냐 안 즐겁냐. 그게 일종의 영화 만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나왔던 장면이고 무엇보다 이제 안재홍 배우와 저는 개인적인 관계와 또 이 안재홍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의 매력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남을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상성을 가지고 하자. 우리는 이 대본에는 엉뚱함과 뭐랄까 어차피 우리 이 안재홍이 한 명의 영화가 아니고 거기는 라미란 씨의 어떤 엉뚱함과 김혜원 선배 엉뚱함과 뭐 모두 다 사람들에 같이 부딪히면은 우당탕탕함이 있으니 모든 배우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누굴 웃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 집중하고 외려 더 심각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사실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뭔가 이 안재홍이라고 하는 배우 혹은 친구에게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현장에서 거울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재홍이가 이제 이뻐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주로 멜로 킹이 될 수 있겠다. 잘하면. 저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재홍이 멜로였을 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멜로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멜로가 체질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람이 강영철 감독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이제 우선은 그 멜로가 체질 속에 그 손범수라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이제 뭐 5작품을 내리 모두 대성공을 거둔 완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감독이라는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심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그렇게 차용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감독님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강영철 감독님의 어떤 이 뭔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하신 이런 면들을 내가 담으면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어떤 성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도 사실 강영철 감독님의 뭐랄까요 각색 작가 출신이었고 그래서 서로 그런 공통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영철 감독님의 어떤 면들을 이렇게 좀 캐릭터로 이제 디벨롭하는데 많이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께 따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강영철 감독님 역시 그 음악의 활용이 진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안재홍 배우의 연기 그리고 강영철 감독님의 그런 장면 연출에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좀 중독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독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재홍 배우의 어떤 그 대사 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왠지 좀 다시 돌려서 좀 보고 싶은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뭔가 음악을 활용한 장면들은 그냥 뭐 생각날 때 좀 다시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음악을 잘 활용을 하시는데, 그게 이번 작품에서는 리 게슬리의 음악하고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버거나 기브 업 같은 경우에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 난리가 난
그 릭 롤링이라고 하는 밈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링크지 이러면서 링크를 클릭했더니 네버너의 기비업 나오고 뭐 어떤 친구한테 뭐 메일을 보내면서 아 이거 한번 봐봐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서류인데 뭐 봐봐 해서 클릭하면 또 그게 나오고 이게 말하자면 그때는 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8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거의 2007년에 와가지고 새로운 그 사람들하고 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타면서 가령 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이나 슈퍼볼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전광판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리게슬리의 뮤직비디오가 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지금 거의 조회수가 한 20억 뷰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이 나올 때 그 릭 롤링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계속 그 음악과 그 카체이스 씬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번에도 역시 강철 감독이 음악 성공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도 그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써니에서 그 시위 대신에 터치 바이 터치 조위에 그걸 썼을 때 그게 대학교 때 구상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가사와 어떤 카운트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되게 재밌겠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감독들 기회를 얻어서 그때 쓰게 된 거였고요. 이 리게슬리의 곡도 아주 예전에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TV가 빡 켜지면서 리게슬리가 등장하고 그 환경을 그 음악이 메꾼다. 그러면서 전혀 상반되는 음악과 상반되는 상황이 붙는다. 이것도 아주 예전에 생각하고 하이파이브에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본에다 써놓고 이제 콘티를 짜고 해놔가지고 이제 촬영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릭 롤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안 쓸 이유는 없었으니까 외려 그냥 나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쓰게 됐는데 또 마치 지금 봐주신 분들이 그런 재미로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 영화에서 뭐 한 곡 이상이잖아요. 언제나 뭐 두세 곡 이상 그런 정말 적재적재 들어간 음악의 사용이 눈에 띄는데 가령 뭐 스윙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 러브 그 장면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정수라의 환희가 쓰이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그 리게슬리의 음악 외에 또 약간 뭔가 이번에 좀 한번 넣고 싶다 이렇게 좀 작정하셨던 장면이나 곡이 있다면 넣고 싶었으나 못 넣는 곡?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넣고 싶었으나 못 넣는 곡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거야 마음 아픈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 세상을 보내기로 하고. 이번에 들으신 곡 중에서 그 아이엠원이라고 스매싱 펌킨스 곡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매싱 펌킨스 1집에 있었던 제일 첫 번째 곡이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안 유명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락 음악 즐겨 듣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 유별나는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 소개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었고요. 완서와 또 정서적으로 좀 잘 듣는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그 위아 패밀리는 사실 저희 영화의 작업이 길어지면서 어쩌면 그 곡을 못할 뻔도 했었어요. 그게 저희 영화 산업이란 게 어떻게 보면 작은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근데 겨우 사수가 되고 저희 정말 훌륭하신 투자자분께서 이제 지켜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아 패밀리가 저희 영화 마무리도 잘 시켜주고 저희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이제 조명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그 곡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좀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와닿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겉으로는 슈퍼 히어로 영화인데 이제 지성 캐릭터도 워낙 잘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뜻하지 않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가진 어떤 초능력의 쓰임새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 쓰임새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 영화 속에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슈퍼히어로 성장 영화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게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뭔가 그 두 분이 좀 크게 좀 교감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